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28강 시간이 되겠네요. 역시 오늘도 주택임대차 보호법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80쪽이 되겠습니다. 80쪽 제28강 페이지는 80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례 한두 번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여러분 지겹죠? 너무 방대하지요? 그래도 여러분 실력 배양을 위해서는 아마 최고가 될 겁니다. 자, 80쪽 보게 되면 확정일자부 임차인 그리고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행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확정일자부 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되겠죠. 그리고 소액 임차인, 또 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이었습니다.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를 받죠.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우선 변제 효력이 있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입니다. 우선 변제권 행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나 소액 임차인은 법원에서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신청하는데 반드시 그 매각 그러니까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전에 그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확정일자를 받은 사람은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은 우선 변제권 효력으로서 물건처럼 취급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재 80쪽을 보게 되면 배당 요구를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죠. 배당 요구 종기일,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하게 되면 말로 하는 게 아니지요. 민사집행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를 법원 경매계에다가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이거를 제출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교재 168쪽을 한번 보실까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가 나옵니다. 거기 나오죠? 사건 번호 쓰시고 의무경매냐 강제경매냐 표시하시고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쓰시고 본인은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임대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오니 매각대금에서 우선 배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보니까 임대차 계약한 계약일이 있겠죠. 그리고 계약 당사자, 임대인은 누구? 임대인은 이제 소유자가 되겠죠. 또 임차인, 그리고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통 2년이 주로 되겠고요. 임대보증금은 전세가 얼마냐, 보증금 얼마에 월세가 얼마냐, 임차부분 방이 몇 칸이냐, 몇 층에 방이 몇 개에 몇 칸이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뒷면에는 내부 구조도를 그려줘야 되겠고요. 6번째 주택 인도일
연도일이라고 하는 것은 입주한 날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날짜, 8번째 확정일자를 기록합니다. 9번째 뭐 전세권 등기했다면 전세권 한 거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걸 표시하게 되고요. 자, 이때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첨부 서류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 계약서 4본 한 통과,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한 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 2014년 9월 16일 채권자, 즉 배당요구 채권자가 되겠죠. 배당요구를 하는 채권자, 법원에다 배당요구한 채권자 이름 쓰시고 연락처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인데, 이거는 법원에서 정하는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요구 종기일 전까지는 그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그대로 두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점유를 풀거나 전출을 하게 되면은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80쪽하고 81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판례까지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볼까요? 여러분 81쪽 제일 위에 배당요구 신청서 제출 시한 나왔지요. 배당요구는 경매법인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소액 임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결 나왔죠? 그리고 셋째 줄,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근데 만약에 법원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연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뭐 연기 신청해가지고 연기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연기됐다면 연기된 그때까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이 계속 존속되어야만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나 또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소액 임차인 이라 하더라도 점유하고 전입신고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게 되면은 배당금을 받게 되는데, 그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명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명도 확인서. 그런데 그 명도 확인서에는 매수인, 낙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명도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만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배당 요구하는 사람들은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보다 앞서서 선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매수인으로부터 명도 확인서를 받아서 매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만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3번째 나왔죠? 임차주택의 명도.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 임차인이 법원으로부터 자신에게 우선 배당된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받았다는 매수인의 인감이 찍힌 명도 확인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기아가 대항력이 있는데도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은 경우에는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연한 거지요. 선순위 임차인인데, 근저당권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해가지고 1억, 보증금이 1억인데 배당금을 8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2천만 원 못 받은 것은 매수인에게 2천만 원 받을 때까지 그 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 182쪽에 보시게 되면 명도 확인서가 나옵니다. 명도 확인서 182쪽 볼까요? 명도 확인서를 보시게 되면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이름, 주소가 나오죠? 명도 확인서입니다. 그 사건 번호는 경매 사건 번호입니다. 이름은 누굽니까? 이름. 임차인이죠? 이 사건의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에 따른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명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첨부서는 매수인의 명도 확인용 인감증명서입니다. 뭐라고요? 매수인의 명도 확인용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만이 한 통 날짜 쓰시고 매수인이 도장을 찍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감증명서와 매수인의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만이 임차인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단 선순위 임차인도 배당 요구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매수인으로부터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만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당금을 받게 되면 뭡니까? 배당금 받게 되면 배당액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끊어줍니다. 배당액 영수증. 이게 여러분 몇 페이지 나왔습니까? 페이지 183페이지 옆에 있습니다. 거기 배당액 영수증, 사건번호, 채권자, 채무자. 이 사건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정권에 기한 집행채권액 얼마 중 그 일부인 얼마를 배당액으로 정의 영수함. 영수인 채권자, 배당 요구 채권자에서 서명 날인하고 도장 찍고 지방법원에다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당금 받은 것만큼 영수증을 써준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1쪽이 되겠습니다. 자,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구 임차인이 경락기일 이후에, 바로 경락기일은 매각기일이 되겠죠. 매각기일 이후에 배당 요구했다. 여러분, 선순위 임차인이든 후순위 임차인이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매각기일이 훨씬 더 지나서 배당 요구했습니다. 배당금 줄까요? 전혀 주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하는 사람에 한해서 배당할 수 있다고 그랬지.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아니면 훨씬 더 매각기일이 지나서 배당 요구했다. 배당금 주지 않습니다. 결론 배당금 못 줍니다. 응? 한번 읽어볼까요? 2002년 2월 1일 전세보증금 5천만원. 전세기간은 2002년 2월 20일부터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후 2002년 4월 8일날 전입신고도 하고 2002년 12월 17일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에 대해서 2004년 1월 3일날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그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04년 6월 19일날 경락되었습니다. 매각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저는 2004년 2월 19일날 배당 요구 종기가 2004년 2월 19일이 배당 요구 종기일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배당 요구했어요? 2004년 7월 7일날 배당 요구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배당 요구하면 법원에서는 받아주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나서 배당 요구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배당기일에 임대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지요? 응? 정답은 뭐야?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다만 귀환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순위 임차인이었어요. 근저당권보다 앞선 선순위 임차인이었다. 배당 요구를 늦게 했으면 못 받겠죠? 배당금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일 때는 그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후순위 임차인이었다면 배당금도 못 받고 주택도 비워줘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 후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여러분,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 했는데요. 그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전출했어요. 점유를 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배당금 못 받습니다. 여기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저는 배당 요구했지요. 그리고 배당 요구 이전에, 종기 이전에 자녀들의 편의를 위하여 학군이 좋은 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을 전출하였기 때문에 확정일자부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렇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다른 데로 전출했다는 거야. 점유를 풀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항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종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계속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만이 우선 변제도 받고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도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뭐 해야 돼요? 대항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배당 요구하고 배당 요구 종기일 전에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이거는 배당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82쪽에 보시게 되면 자, 임대기간과 계약의 갱신 나오지요. 여러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최소 2년이죠. 그런데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계약할 때 어느 약정을 맺었습니다. 1년만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효력은 1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해외이주법에 의해서 앞으로 1년 후에 이민을 가게 되는데 1년간만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꼭 1년만으로도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는가? 그렇죠. 임대인에게 1년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한 걸로 보는 겁니다. 거기 보세요. 임대기간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가능하지요. 저는 내년도에 해외이주법에 의해서 국외 이민을 갈 예정이기 때문에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임대차는 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4조 1항에 나와 있죠. 임대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규정한 취지는 최소한 2년으로 정하는 취지는 임차인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목적으로 정한 것이겠죠. 그러나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 스스로 임대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1년 지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대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입니다. 임대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 임대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입니다. 여러분, 임대기간이 만료가 2년인데 임대인은 만료되기 전 6월부터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1개월 이내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6월부터 1개월 1월 그 사이에 임대차 계약갱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2년인데 1년 11개월 한 20일 지났습니다. 이제 만료가 되기 한 10일 남지 않았는데 며칠 남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당신 기간 됐으니까 방 빼시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방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 계약갱신으로서 앞으로 2년간 더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임대기간 만료와 계약의 갱신입니다. 저는 전세 입주자인데 집주인으로부터 임대기간이 끝나기 불과 며칠 전에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주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임차주택을 비워줄 의무는 없습니다. 왜? 임대인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임차인인 귀하에게 임대기간 만료 시에 또 임대기간 만료 전 6월부터 그죠? 임대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개월 사이에 1개월 사이에 해야 되는데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뭐가 되었어요?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지금 6월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을 종결할 거냐, 계약을 연장할 거냐 할 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1개월 이제 이 사이가 아니죠. 불과 며칠 남겨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약이 종전과 동일한 계약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임차인은 2년간 임차인으로 자격으로서 계속 그 주택을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임차인이 차임을 집세 매월 지급되는 차임 집세를 2번 이상 연체했습니다. 2회 이상. 2회 이상 연체하거나 또 임차인이 임차주택에서 마약 같은 걸 제조했다. 임차인이 마약을 제조했어요. 마약을 제조하는 등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에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되겠습니다. 자, 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입니다. 인상하는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는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너무 길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보시죠. 자, 여기 누군가가 소유권 이전했고요. 여기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요. 여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이 3,700만 원이었습니다. 3,000 거기 200이었나요? 좋아요. 3,200. 그리고 여기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 얼마? 500만원 증액을 해가지고 보증금이 3,700만 원이 됐던 이런 사건인데, 여러분 여기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증액을 했을 때 이 증액분 또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아니면 옛날에 작성한 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증액분에 대한 증액분에 대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재계약서. 그래서 이 증액분에 대해서 재계약서 작성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 확정일자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증액된 거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확정일자를 안 받게 되면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증액분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영수증만 주고 그 영수증에다가 확정일자 받았다. 그건 무효입니다. 다시 재계약서를 작성해서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유효한 계약서가 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집이 경매가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선순위 임차인이니까 3,200만원 받고요. 그리고 이 순위는 근저당권이죠.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받고 돈이 나오면 얼마? 추가로 500만원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근저당권자도 다 받지 못하면 당연히 이거는 500만원에 대해서는 후순위가 된 겁니다. 전 근저당권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뭡니까?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고 남은 돈이 있으면 500만원 추가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83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또 증액한 이후에 근저당권이 있다, 또 압류가 있고 또 감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러한 후순위인 근저당권이나 압류, 감류권자보다 증액분에 대해서는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 효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다음 여러분 84쪽에 보니까 이런 게 있죠. 인상된 보증금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 우선 변제권, 영수증에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지요? 아이고, 여러분 영수증에다가 확정일자 받았다 500만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3조 2 우선 변제권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출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보증금 준 거에 대해서 영수증에다가 확정일자 받으면 무효입니다. 뭡니까? 재계약서, 다시 작성한 계약서에다가 증액분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된다는 것을, 즉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우선변제권 효력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 한 번만 더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 한 번만 더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